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계사 일기. 오늘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하지 않고, 기관 투자가들도 이렇다 할 매매 동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20포인트 이상 올라갔고요. 외국인이 매도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 시장에 투자 심리는 과열권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세 연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오늘 뭐 말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월말 효과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이게 앞으로의 시장을 낙관하게만은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상황부터 좀 보죠. 유가증권 시장의 코스피 지수는 24포인트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22포인트 올라갔고요.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외국인은 팔았어요. 기관 투자가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팔았지만 코스닥에서는 500불 투자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이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40전 떨어져서 1274원 60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상승 종목이 꽤 많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승 종목 수가 줄어들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상승 종목 수 늘어났으니까 이건 나쁜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수급 동향을 보면 자 보죠.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매도 기조에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지금 70까지 올라와 있어요. 다음 내일이죠. 내일 이제 8월 초일에 많이 올라가면 투자 심리가 80이 됩니다. 외국인이 사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개인한테 물건이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 개인이 뭐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는 좀 고민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증시 주변 자금을 보면은 최근에 고객 예탁금이 팍 늘었습니다. 이게 좀 얼마입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만, 1000, 예, 이게 지금 억 원이죠. 억 원이니까 여기로 놓고 보면 고객 예탁금이 숫자가 나오네요. 억, 10억, 100억, 1000억, 50조 원에서 여기 지금 보면은 58조 원으로 늘었으니까 8조 원 정도가 단기간에 확 늘어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용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과 신용이 늘어나는 걸 봐서는 개인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질 정도의 상황은 아닌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좀 그런 모습이고 지금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제가 이제 외국인들이 이 IT 전기전자를 팔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렸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물론 반도체도 들어가 있겠지만 지금 2차전지 관련된 것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외국인 기관은 팔고 있고 그것이 개인들 손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개인들 수급으로는 안 돼요. 여기 이제 저기 그 레이저들 외국인 기관 투자가도 좀 박자를 맞춰줘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뭐 일봉 차트는 지금 2,650이 정고점인데 거기를 계속해서 이제 또 노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지금 거래량을 가지고서는 이것이 뭐 터치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봉은 여전히 우리가 목표했던 선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120주가 걸려 있는 것이 지금 2,700이 짜스타에 걸려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고 월봉은 이제 오늘 이제 월봉이 끝난 거죠. 이제 다음 8월달 월봉을 보면은 또 MACD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결론을 좀 내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을 좀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오늘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좀 나빴고요. 하지만 2차전지 완성품이죠.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포스코홀딩스는 괜찮았어요. 등락률로 보면 금양
SK 이노베이션 안에 SK온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2차전지 완성품이죠. 현대 오토에버, 네이버, LS, 현대 미포,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인프라과 등등 괜찮습니다. LS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도 대단하네요. 일렉트릭, 대단하네요. 밀린 것은 현대글로비스, SK하이닉스, 한미약품, 호웨이, 삼성바이오로직 이런 것들은 좀 밀려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코스닥에서도 2차전지를 괜찮았습니다. 셀바스 AI, 레인보우 로보틱스, 포스코 DX, 에코프로, 그리고 WPC, C젠, 오스코텍, LNF, 바이오니아, 포스코, 엔텍 등등 얘가 잘 움직이고 있고, 밀리는 것은 골프존, PSK 홀딩스 이런 것들이 좀 밀려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테마주들 움직임도 뭐 특별하게 없어요. 자원개발, 화력발전 기자재, 2차전지 완제품도 괜찮았고, 그렇죠? 그 정도 상황이고, 밀리는 것은 뭐 크게 밀리는 게 없다. 2차전지가 여전히 살아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제 원유 가격은 계속 올라옵니다.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수급에 대한 어떤 그 문제들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봐야 될 것 같고, 달러 인덱스는 이제 힘에 붙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건 얼마나 움직일지 봐야 될 것 같고, 환율은 뭐 이게 붙어서 맞고. 자, 그리고 최근에 금리들이 스금스금 올라옵니다. 스금스금 올라와요. 국고지 3년물이 2.63, 뭐 지난번 4%까지 가기도 했었는데, 돼 있고. 이번 주는 이제 고용지표들이 대거 나옵니다. 고용지표. 그리고 ISM,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고용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이번 주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게 되고요. 뉴스 잠깐 좀 보도록 하죠. 이거 뭐, 시황이 제대로 써져 있는 것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죠. 코스피 2차전지 힘입어서 3거래일 연속 상승, 코스닥도 나왔단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 봤던 바와 같이 계속해서 2차전지 쪽에 바람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마찬가지로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상승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2차전지가 여전히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의 중심에 있는 것만 분명하다 하는 것이 되겠고, 자, 2차전지 급등이 이달 주식형 펀드에서 1조 5천억 순이익을 가져왔다. 이게 이제 주식형 펀드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개인들의 동향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고 또 판매하고 이제 그런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게 돈을 빼간 그런 흔적들이 보인다는 거죠. 2차전지 종목들의 주가 급등으로 차익 실현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식형 펀드 자금이 대거 빠져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현사증권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이번 달 3일부터 26일까지 1조 5천억 원이 순유출되었다. 이건 뭐가 2차전지 쪽에 뭐 쏠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2차전지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자 차익 실현은 원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특히 수익률이 높은 타이거 2차전지 테마, 고덱스 2차전지 산업 상장지수 펀드 ETF 이쪽에서 자금 유출이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발빠른 사람들은 돈을 빼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올해만 두 배째였다. 2차전지 다음 주도주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LG 일렉트릭이에요. LS 일렉트릭. 이게 이제 LS 산전이 되는 거죠. 산전. LS 전선. 실적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연일 호실적을 발표 중인 전선주에 투자자들이 의문이 쏠렸다. 전선주는 풍부한 해외 수주 실적과 더불어 신재생 에너지 수요 증가에도 수혜를 줄 것으로 본다. 왜냐면 이제 해상풍력을 돌리게 되면 생산되어 있는 전기를 이제 케이블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그 최고가 LS 전선, LS 일렉트릭이라 그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조성중공을 통해서 전선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인 것은 실적이 좋아서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말이 된다. 말이 된다. 저는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이제 각 나라마다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 이런 쪽은 같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미약품. 한미약품은 이제 과거에 이제 사도피라고 하는 저기 신약을 저기 이게 수출했다가 이게 저기 이제 반환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비만 치료제로 이제 바꿔서 개발하겠다. 이런 저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한번 보죠. 한미약품이 대사질환 치료제로 개발 중이던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계열의 에페글레나타이드를 비만 치료 적용증으로 변경해서 개발하기로 했다. 그렇죠? 뭐 이제 한미약품은 2015년 글로벌 제약 기업 사노피의 에페글레나타이드를 기술 이전한 바 있는데, 하지만 사노피가 6천여 명의 대사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뭐 대사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고혈압, 당뇨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대상으로 5건의 임상 3상을 진행해 오다가 2020년 6월에 한미 기술 반환했다. 이건 이제 개발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미약품은 이런 기술 반환에도 불구하고 에페글레나타이드, 어렵네요, 그죠? 에페글레나타이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사노피가 기술 반환을 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저희 학회에다가 보고를 하면서 뭔가를 좀 이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한국형 비만, 한국인 맞춤 비만 치료제로 저기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만 되면 사실 뭐 한국인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뭐 아주 글로벌리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조금씩 변형을 시키면은 글로벌 비만 치료에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면 뭐 좋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엔진 지키고 올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말한다고 해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작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공매도, 개인 차익 실현, 시세 조정 주장까지 증시가 대혼란이다. 이게 아마 저기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과도한 2차 전지주 쏠림 현상에서 비롯된 증시 대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대폭락 배경엔 시세 조정 세력이 있다는 주장까지도 대두되고 있다. 당연하겠죠. 주가를 그렇게 끌어올리는데 그 사이에 주포가 없었겠습니까? 주포 없는 상승은 없다. 그것이 그 주포가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개인이 됐던, 이거는 뭐 주포가 없으면 끌어올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매도 나오고 개인 투자자는 매수하고 막 지금 이제 뒤죽박죽 개판이다. 그런 저기 이야기들을 뭐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정리가 되겠죠. 왜냐면 결국은 이제 지금 매도와 매수 간의 힘겨루기 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힘겨루기 싸움인데 이제 끝나고 나면 어느 쪽으로든 이제 기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라다견이라든지 CFD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좀 뜨끔뜨끔 했었기 때문에 아마 시세 조정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밝혀지진 않을 겁니다. 밝혀지진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경우를 보면 그런 것이고요. 자, 어찌됐든 오늘로써 이제 월봉이 완성됐어요. 7월 월봉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차트만 가지고 보면 지금 뭐 골든 크로스 발생하고 아주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한미 간의 금리 차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어떤 저기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건데, 국가 경제하고는 달리 기업들은 또 저기 실적이 되는 것은 좀 이제 독립적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국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저기 말고 스스로들이 박자도생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쪽들, 이런 쪽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사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조선업종은 괜찮아 보인다. 괜찮아 보인다. 왜냐면 실적이 보이잖아요. 뭐 물론 빨리 올라온 것들이 있죠. 빨리 올라온 부분들도 있고 52주 신고가 대체로 다 넘겼어요. 미포조선을 제외하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어떻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